50 플러스 열린 학교 성인을 위한 생활형 재무설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 진찰 시에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명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늦었다라는 이제 의사소견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재무설계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 돈이 아니라 시간과의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비금융권 출신입니다. 한 번도 금융권에 있어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다 그 제조 판매업 쪽에서 주로 LG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LG의 해외 취재원으로 이집트, 터키, 멕시코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직장은 그 외교부 산하에 한 아세안 센터라고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하면서 그 재테크에 대해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농경시대 재테크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은 첫 번째 이제 가계부를 쓰라. 그다음 2단계는 아낀 것을 더 아껴라. 그다음 3단계는 평생 아끼며 살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아끼면 무엇인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농경시대의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바른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중고 대학원까지 18년,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거의 한 30년을 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 30년도 예전에와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이제 모색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또 30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장 30년 동안 총 60년의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30년 동안 우리가 50%를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경제 재테크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저축이나 주식이나 펀드 아니면 부동산 등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저축은 저희가 이제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지 저희가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저축은 이제 장기적으로 크게 이제 효과가 없고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개인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하면서 재산을 형성하는 두 가지의 트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 현금 자산을 이제 많이 올리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죠. 그게 아니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 이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부동산을 자산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중장년들은 삼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녀를 모두 이제 부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됨에 따라 가지고 이 청년에 대한 저희가 부양을 또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본인 자체도 5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 이 상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일종의 삼중고를 가지고 있다. 이게 현실적인 이제 그 상황이고요.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거의 한 25%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저희가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고요. OECD 평균이 전체적으로 한 17% 정도 되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영업 탑5의 5위는 치킨집입니다. 4위는 이제 편의점이 4위고요. 3위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상당히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 하시지만 요즘 그 큰 도로 뒤쪽에 이면도로를 가보시면 상당히 조그만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자영업 3위로 되어 있고 2위는 미용실입니다. 그리고 1위는 그 커피를 마시는 카페들이 이제 최고 1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은 숫자도 많지만 이 특정한 그 업종에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니, 그, 우리가 왜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이론적인 그 학문 위주로만 그 교육을 하는 게 한국 시스템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 뭐 이런 이제 경제학만 저희가 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저희가 경제학을 배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모님들은 생활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한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경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냥 그 예전의 그 방식대로 자녀에게 이렇게 무조건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회에 나오면 또 누가 그걸 알려주냐?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회사 사장님이 저희가 경제 교육을 알려줄 수는 없고요. 친구들 대부분 다 뭐 동일한 환경이니까 그분들도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전문가를 많이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집이 어디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다 강북에 사십니다. 그래서 아니, 강남이 그렇게 가치가 높고 이런데 왜 강남에 안 사시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강남이 그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크게는 미래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냐? 주로 이제 펀드 매니저, 그다음 뭐 보험 쪽에 파이낸셜 플래너, 그다음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뭐 부동산 컨설턴트, 그다음에 금융권의 전담 PB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재무 설계, 재테크의 그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그분들은 이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당연히 미래는 밝다라고 이제 어떤 저희가 문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저희 중장년층들이 그 자녀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1억에서 뭐 1억 5천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뭐 전세든 매매든 주택을 이제 마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세는 지금 이제 80%까지 가능은 하지만 현재 대출 한도가 있습니다. 2억에서 5억 정도가 이제 전세가 가능하고요. 매매는 지금 총액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제가 자기 자본의 한 60%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5억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억 대출을 받더라도 3억은 자기 자본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현실적으로 부모인 중장년층들이 이러한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생활경제의 시작점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이 60세죠. 이분들은 정년퇴직을 하면 바로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운이 좋았다면 또 뭐 산하 공공기관에 가서 한 2, 3년 정도 근무를 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노후에 대한 그렇게 우려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보통 이제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십니다. 1차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 자녀가 한 20대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재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가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나이도 뭐 23세에서 20세 정도로 한참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때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활비의 부족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보유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보유자산으로 많이 생활을 하시고요. 다시 이제 기간제 취업이 끝나게 되면 2차 퇴직을 하게 되면 또 예전에 받았던 급여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3세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50대 초반에서 63세까지 연금을 받는 이 13년 동안이 일종의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그 재무의 크레파스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그 공백기가 있으면서 급격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실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현재 우리의 중장년이 안고 있는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단락마다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금액이라도 이제 정기적인 수입원을 꼭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재무 설계를 하시더라도 동료보다는 친구나 지인과 항상 대화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멘토를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같은 직장에 있었던 그런 멘토가 아니라 좀 사회 조금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이런 멘토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녀하고도 재무 사항을 항상 대화를 하고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걸 항상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자녀에게 만약에 돈을 빌려주시면 꼭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도덕, 모랄 해저드라고 하는데요. 한번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으면, 자녀들이 돈을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돈을 빌리는 데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받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건전한